일본의 후안무치 형태가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는 오염수를 마셔도 별 문제 없다는 문제적 발언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인체에 유해한 방사성 물질이 다량 배출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팩트 체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발언을 남발하는 모습은 실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오염수의 유해 물질은 삼중수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검출된 세슘, 아이오딘, 스트론튬 같은 물질들은 삼중수소보다도 최대 수천 배의 방사성을 내뿜는 위험물질입니다. 심지어 한 차례 정화를 해도 후쿠시마 오염수 70% 이상에서 방사능 농도가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옵니다.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다액종 제거 설비 3기 중 2기가 일본 정부의 최종 허가를 받지 않았을 뿐더러 성능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2018년 도쿄 전략 보고서에 나와 있다는 보도까지 있습니다. 30년에 걸쳐 내보내게 될 오염수가 안전 기준을 만족하는지 제대로 검증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내부 피폭을 일으킬 독극물을 바다에 버리는 행태를 국제사회가 절대 자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의 발언 역시 유감입니다. 국제사회 한 일원으로서 책임의식을 갖길 당부드립니다. 지금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섣부른 발언을 할 때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증부터 해야 될 시점입니다. 정의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기탄 결의안을 국회 모든 정당이 공동으로 제출할 것을 제안한 바 있고 각 당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4월 임시국회 내 기탄 결의안 통과를 시작으로 국회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행동에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네,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개각 관련입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5개 부처에 대해 이번 임기 사실상 마지막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장관 인선의 대부분은 관료 출신으로 개혁보다는 안정적인 부처 운영 중심의 인선인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애초에 약속했던 개혁 과제가 대부분 후퇴한 상황에서 이제는 개혁의 문을 닫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먼저 이번 후보자들은 특히 국민의 분노가 큰 부동산 투기 등에 관한 일점의 의혹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고 다시 하겠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몇 가지 현안에 대해 후보자들 정책과 계획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첫째, 코로나로 인해 피해받은 국민들의 보상 방안에 대한 합당한 답을 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정부 재정을 이유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4.7 재보궐선거 이후 정부와 여당 일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시지가 동결,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정책 후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후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기후위기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탄소 중립과 탈핵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고용 불안 등으로 승자와 패자가 나눠지지 않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을 펼칠 것을 당부합니다. 넷째, 중대재해처벌법은 후퇴되어 제정됐지만 정부의 산재 사망 감축 목표는 후퇴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터의 노동자의 죽음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청문회가 개혁 멈춤, 정권 안정 개각에 그치지 않고 노동과 민생,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